예, 반갑습니다. 무스TV 서진구 대표 방송. 오늘은 2026년 3월 24일이고요. 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제가 개인적인 일로 방송을 못했고요. 오늘 2주 만에 다시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요즘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달았는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트럼프가 48시간 이내, 그죠? 48시간 이내 이란을 전력 시설을 완전히 초전 박살내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죠. 자, 그러자 어저께 5일간 공격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직 목이 조금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환절기다 보니까 이제 절기가 바뀌는 시점이다 보니까 목 상태가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트럼프는 타인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협상의 달인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란은 그런 거 없다, 협상하는 적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15개 항목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의 첫째 마사위라고 그러죠. 가장 큰 딸의 사위가 직접 참여를 해서 협상을 할 것이다. 아무래도 파키스탄에서 만나서 타협을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또 이란은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어제 이 나스닥은 상승을 많이 했죠. 1% 이상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갭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는 이 코스피 지수가 우리가 갭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5,638원에서 시작했다가 다시금 쭉 지금 흘러내려서 5,526원, 2.23% 정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요 1.33%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코스닥도 일부 갭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는 상승폭이 많이 저조하다. 아니 대표님, 나스닥은 1%대고 지금 코스피는 2%대인데 코스피가 더 많이 상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가 하락폭이 어마어마했죠. 지금 올해만 벌써 6번째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금융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다시금 환율이 1,500원대에 또 진입을 했습니다. 어저께 1,480원대까지 또 내려왔다가 오늘 다시금 1,500원대로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기초 체력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많은 분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녹록지가 않다. 그리고 많은 지금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 자영업자들의 피해라든지 또는 폐업이라든지 또는 좀 안타까운 거죠. 일가족이 말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안타깝고요.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원유도 일단은 원유가 어제 내려갔어요. 제법 많이 내려갔는데 10% 정도 내려갔는데 다시금 반등할 조짐도 보이긴 하고요. 어쨌든 이 전쟁이 제가 보는 관점은 이번 주가 최대의 고비가 될 겁니다. 이번 주가 최대의 고비가 될 것이고, 이제는 이 전쟁으로 인한 이 효과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폭이요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폭이.
그렇지만 이번 주가 일단 혼조세라고 해야 되겠죠. 뭐 이 전쟁이 끝날 것인지 종전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오늘도 뭐 이스라엘은 이란 테헤란에 뭐 또 무차별 폭격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긴 한데요. 미국과 이스라엘 조금의 엇박자, 아니면 이게 고도의 협상 전략일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트럼프는 경제인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말이죠. 뭐 지금 혼돈입니다. 혼돈. 뭐 트럼프는 생산적 대화를 지금 하고 있다. 이란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뭐 공수부대라든지 해병대 또는 뭐 이런 전략들이 다시금 중동으로 향하고 있고, 그죠? 뭐 그런 상황에서 또 협상을 하고 있다. 물론 뭐 이런 뭐 협상의 조건은 늘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루어지는 게 성동격서 또는 뭐 EJ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죠? 일단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 포기를 포함해서 15개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안이잖아요. 유조선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 구간, 이란 하고 굉장히 가까운, 뭐 대략 한 40km 내외라고 하죠. 호르무즈는 뭐 공동 관리에 또 거의 뭐 서명을 거의 뭐 협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중간 선거가 있고 본인의 지지율 때문에요.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당연히 빨리 이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 종식 지어야 되고, 미국과 그리고 또 뭐 전 세계에 유리하게 호주무르 해협을 통과시키고, 또 이란을 또 뭐 핵 개발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좀 이란이, 물론 뭐 정확한 자료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중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란에. 그렇게 했을 때 뭐 대략 한 35,000명을 사살했다. 이런 뉴스를 통해서 뭐 이런 정보를 받고 있는데, 물론 정확한 뭐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잔악 무도한 일은 했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총칼을 들고 자기 국민들을 향해서 쏴댔다? 그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뭐 이란은 이 페르시아인들이잖아요. 페르시아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신입한지 뭐 있잖아요. 그죠? 뭐 말하기도 뭐 이제는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전 다른 신입파 수입파 뭡니까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또 말을 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러한 종교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또 그런 원유와 천연가스 등이 이동 경제가 되고 있는 경제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뭐 서로서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양쪽 다 이란과 그리스 쪽은요, 일단 핵 시설을 파괴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극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이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쟁을 빨리 끝내서 이것을 잠재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뭐 타협을 지금 하고 있다. 이 트럼프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이란도 물론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말 그대로 탈출구를 모색하는 건데요. 자기 명분은 가지되 자기가 승리했다 또는 자기의 주장이 결국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지 않는 것은 출구 전략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 이란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물론 그리스는 산발적으로 계속 아마 공격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호주무르 이 해협이 빨리 풀려나서 유가의 안정성을 가져오면서 전 세계의 경제에 안정성을 가져와야 된다. 아마 미국도 가장 그걸 바랄 겁니다. 그죠? 그러면 트럼프도 명분이 있고요. 그리고 출구 전략이 완전히 만들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 타파를 한다.
그게 바로 이제 추구 전략인데, 이 위기 타파라는 것은 자기의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취하면서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된다. 그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협상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트럼프 입장에서 그래 이야기하고, 이란은 뭐 말도 안 된다 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란도 말이죠. 지금 미국이 전력시설을 초토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큰 거부터. 여러분, 전력시설을요, 초토화시켜버리면, 일단 그 나라는 블랙아웃입니다. 밤에는 그냥 새까매지겠죠. 밤에도 새까매진다. 이게 기본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란은 만약에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전력이 차단이 됩니다. 물론 뭐 일제히 뭐 일부 지역에서는 발동을 시키겠지만, 전력이 차단이 되면 모든 뭐가 됩니까? 제조업이 붕괴가 돼요. 셧다운 되거든요. 중단돼 버려요. 그러면 무기 생산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산업 시설이 어떻게 돼?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란은 그냥 뭐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마지막 협상용 카드를 들고 나왔다. 자, 그리고 들고 나오면서 교묘하게, 원래 오늘 뭐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가 48시간이었죠. 그죠? 교묘하게 이 트럼프는 그 전날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5일간 일단 공격하지 않겠다.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죠. 항상 말이죠. 전쟁이 마무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일반적으로 뭐 제 말이 무조건 뭐 맞다 안 맞다 그걸 떠나서 일반적인 전쟁 역사를 보면, 전쟁의 마지막에는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들이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도 뭐 어저께 러시아에 뭐 주말 동안 뭐 대략 한 뭐 1000명에 가까운 살상을 했다. 뭐 하루 만에 800명 가까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 동안 거의 8000명이 사망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전쟁의 막바지에는 맹공격을 합니다. 항상 그래요. 어느 나라의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막 종전되기 전에는 항상 최고의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오늘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협상을 한다고 진행을 해놓고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오늘이 가장 뭐 집중적으로 좀 타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소셜 네트워크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협상을 15개에서 잘 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고, 1번이 핵시설, 미사일 기지도 더 이상 뭐 1000발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산 시설을 일단 중단한다. 핵은 포기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그걸 노렸을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란 내에도요. 오늘 뭐 대표님 오늘 전쟁 후에 테마주 한다 해놓고 왜 이걸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또 뭐 이 전쟁이 또 발발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중국과 대만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리스와의 이란은 뭐 교착점을 찾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단 뭐 완화는 되겠지만,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셔야 다음번에도 또 여러분들이 또 진행을 하실 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투자 초점을, 맹점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달았을 때 가장 맹폭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전쟁이 이제 거의 종결이 되는, 그런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번 주가 가장 큰 고비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조금씩 완화되면서 이제는 경제가 뭐 시간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주가라는 것은 선반영하는 거니까 이제는 주가는 원래대로의 자리로 차츰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트럼프가 이런 협상안을 집어 던지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뭐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입만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시점에 왜 이러한 협상 카드를 지금 가지고 있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일단 두 가지 조건은 맞아 들어가요. 첫 번째는 한 번 더 말하지만,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다를 때는 맹폭을 한다.
마지막 공격을 아주 강하게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협상에 유리하게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란은요, 지금 강경파가 있고요. 강경파가 있으면 또 뭐라고 할까요? 그냥 협상파가 있다고 할까요? 조금은 보수적이고 또 진보적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또는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는 파도 있고 협상을 하자 하는 그런 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아마도 이런 강경파와 이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이 협상파와 지금 굉장히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자, 그러면 강경파는 끝까지 우리가 목숨을 그 나라를 지키면서 순교하자. 이런 주의가 될 것으로 저는 봐지고, 협상파는 실리를 추구하겠죠. 이래 되면 우리나라가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망한다. 지도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 자, 그래 되면 굉장히 우리는 타격을 많이 받고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의 침략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협상을 하자 또는 아니다 끝까지 우리는 싸우자 이런 강경파와 협상파라고 할까요? 이 두 파가 양쪽으로 갈리면서 많이 싸우고 있을 것이다. 그걸 노린 게 아닌가. 트럼프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 핵심을 잘 잡아내는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트럼프의 전략이 통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 지금 출구 전략을 거기서 찾은 것 같아요. 일단 이스라엘에서 발표하기는 내부가 이제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제 봉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국민들의 그런 조짐도 없지 않아 조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봉기가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그죠? 봉기를 시민들이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시금 국가에서 봉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주가 제일 고비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번 주가 지나면은 이제는 물론 산발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공격이나 또는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의 전쟁 흐름은 이제는, 점점 완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감히 제가 그냥 단지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무슨 전쟁의 신도 아니고, 그죠? 정치의 신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방산주는 일반적으로 전쟁은요, 전쟁 전과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에 대한 어떻게 흐름이 이 주식 시장에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는 제가 2주 전에, 마지막에 같이 이렇게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해놓을 건데, 3월 10일에 제가 방송을 했죠. 방산주는 회사도 좋고, 수출도 잘 되고요. 앞으로도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나서, 영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일부. 그러나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방산주는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분명히 2주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송도 나중에 링크를 걸어 둘게요. 그래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그때 시점에 따라서 테마주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움직이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주식 투자는 안정권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매수를 해놓고 그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을 하지를 않고요. 막 테마가 움직이다 보면 팍팍팍 들어가가지고 또 고점에 물리고 또 그 빠져나오는데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이런 투자는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불타기 있잖아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정배열로 간다. 지금 코스피 차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정배열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정배열 가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자, 잘 올라가요. 자, 그럼 내가, 운이 좋게 여기서 매수를 한 거예요. 잘 잡았어요. 자, 잘 잡았는데, 또, 어떻게, 요쯤 돼서 멈칫거리니까 또 팔았어요. 또 요 가서 또, 저쯤에 떨어지니까 또 샀어요. 자, 또 여기서 또 팔았어요. 또, 팔았어요? 팔았다. 그런데 여기서 또 살 수가 있느냐? 좋아요. 운 좋게 또 샀다고 칩시다. 또 팔았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정배열로 간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때 사가지고 요때 팔았다고 합시다. 자, 그럼 요때 요 라인에 다시 살 수 있다고요?
못 삽니다, 여러분. 최소한 살라고 그러면 또 요쯤 돼가 쭉 탄력을 봐서 여기서 사겠죠. 여기서 샀다가 또 어떻게 쭉 내렸다 흘러내리니까 또 여기서 또 팔고. 그러면 또 여기서 살 수 있느냐? 사더라도 판 가격하고 똑같죠. 못 산다니까요. 그리고 문제는 요래요. 여러분들이 1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1억 3천만 원을 팔았어요. 3천만 원 수익을 냈어요. 자, 그런데 또 떨어져요. 그러면 그 1억 3천만 원 번 걸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항상 주식 투자는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이죠, 운. 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배를 갈 때는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또 극대화 시킬 수도 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죠? 어떻게 해서 그게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고, 주식 투자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뭐 좀 높이 사가 요 정도에서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내 생각대로 이렇게 잘 갑니다. 무너질 때 말 때 하면서 잘 버티면서 이렇게 상승을 쭉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나는 밑에 바닥권에서 샀으니까 조금 여기서 흔든다 하더라도 나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저가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들고 와야 되지. 이걸 뭘 팔았다가 다시 삽니까, 사기는. 이게 이런 부분이 이 주식 초보들이 너무 이 부분이 안타까워요, 제가.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억에서 뭐 극단적으로 100% 수익 내가 2억을 벌었다. 자, 근데 팔았어요. 그럼 여기서 조정 받을 거다. 그럼 떨어지면 또 사야지. 그럼 2억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러면 똑같은 가격이 좀 떨어지면 또 사겠다? 그러면 왜 사죠? 그 가격대 비슷한데 요 가격대 파는 거랑 요 가격대 사는 거랑 왜 그렇게 하죠? 수수료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투자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 신이 아니라고요. 주식 투자는 내가 정말 이 회사는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서 이제는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고 이제는 나름 이제 자기 자리로 왔고 또 이제 거의 고평가 자리로 이제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다 라고 했을 때 파는 겁니다. 이 팔 때도 어떤 설정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주식을 이제는 나름 자기 자리로 왔다 라고 판단되었을 때 자기가 이제 이 매도를 이제는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또 덜컥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종목을 팔아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있느냐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 종목이 이제는 갈아타야겠다 라는 그런 좋은 종목을 발굴했을 때 팔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고 샀다가 팔았다 샀다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운 좋게 단타를 치가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러다가 마지막 물에 물려가지고요, 나는 또 안 물린다라고 하죠. 그런 주식시장에 그런 싸움을 하는 투자가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하고요. 주식 투자는 절대로 그 시장을 내가 이길 수는 없어요. 시장에 동참해야 되는 거지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수많은 유튜버, 수많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정권 방송 등을 보고, 저도 마찬가지 지금 유튜브를 합니다만, 그런 걸 보고요, 뭐, 더 간다, 덜 간다, 그건 본인이 판단하셔야죠. 이게, 물론 힌트는 좀 얻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분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조금 더 간다, 덜 간다. 그러면은, 그걸 들었을 때 그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인지를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수많은 유튜브나 정권 방송 이야기를 했으면 자기들이 투자하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투자해가지고 돈 벌면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그 시간에 자기 여유를 즐기고 커피 한잔 하고요. 또 바다도 구경하러 가고요. 산에도 가고요.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놀이도 가지. 뭐하러 그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전화번호를 또 남기라고 그러고. 또 왜 또 유료 회원으로 말이죠. 유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이 무수TV를 만든 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 전문가님들과, 물론 그렇죠. 회원님들이 많으니까 회원님들 도움도 주고, 우리 나름 수익도 얻고, 전문가님들 생활도 하시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회원을 한 명이라도 이상이면은, 이분들은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마인드는 그래요. 이 불특정 유튜브를 할까 말까 우리는 갈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회원들 유지하면서 회원들 수익 날 수 있도록 많이 도움도 드리고 또 나름대로 수익도 우리 어떤 회비를 받아서 그죠?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많은 것을 휴머니스트처럼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개미 투자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물론 이 유튜브를 하면 홍보도 되긴 합니다.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도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수많은 이 방송들이 결국은 개인의 수익 목적이 물론 없을 수는 없죠.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굉장히 꼼꼼하고요, 디테일하고요, 또 아주 명석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을 그분 말고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요, 자기 그래 놓고 또 이 개미 투자자들하고 어떻게 유도를 해가 또 싸우기도 하고, 자, 그런 부분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개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요, 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손실을 기록을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소스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조금 실수하지 않게 보완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저는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저도 무스TV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서요, 당연히 우리 회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없다고 그러면은 저는 거짓말이죠. 자, 그러나 핵심은 여러분들에게 나름의 어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 그리고 손실을 기록할 수 있는 위험 구간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무 빈말이 많았는데 다시 좀 돌아올게요. 너무 지금 3000% 자꾸 빠져나갑니다. 어쨌든 지금 올해는요, 월드컵도 기다리고 있죠. 예, 월드컵도 곧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로야구도 이번 주에도 개막이 됩니다. 맞죠? 3월 28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이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타임에 이 전쟁이 벌어지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뭘 해도 즐겁지가 않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종목들이 테마가 탈 것인가? 자, 이 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무조건, 전쟁이 끝난다. 전쟁이 끝나면 뭔가 테마가, 있을 것이다. 무조건 이제 전쟁 테마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첫째, 전쟁이 막 발발을 하려고 그래요. 발발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그때는 당연히 방산주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방산주를 매수한다 그러면 전쟁이 빵 터져가지고요, 미사일 쏘고요, 비행기 날아다니고, 배가 가고요, 그럴 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긴장이 고조가 되고요. 이제 전쟁이 군사들도 이동하고,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도 이동하고, 자, 그럴 때 방산주를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주는 전쟁 일어나기 전에, 그죠? 긴장이 고조가 될 때 방산주가 사놔야 돼. 그때가 방산주가 저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산주는 지금은 불안한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은 방산주에 진입을 하기에는 위험하다. 차라리 들고 있는 걸 수익 실현하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LIG 넥서울 있죠? 청궁2, 그죠? 지금 유명한. 자, 봅시다. 쭉 다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무조건 신이다, 무조건 내 말 따라, 이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저번 주 3월 10일이었으니까 전쟁 발발 10일 후였잖아요. 이제는 들어가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이전에 볼까요? 자, 2월 27일, 2월 28일날 꽝 터졌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2월 27일 이후에 그 다음날 터지면서 올라가고 잘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월 10일 날 방송을 할 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방산주를 매수하면 오히려 물릴 수 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더 이상 이제는 진입은 하지 마시라. 들고 있는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일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방산주는 전쟁 전이나 긴장이 고조가 많이 될 때라니까요. 여러분.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볼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겠죠. 예, 쭉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막 전쟁 어저께 비단 어저께만 그런 게 아니고 어저께까지도 방산주도 떨어졌잖아요. 지금 어저께도 그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지금 4.38% 정도 지금 올랐습니다. 자, 현대로템도 볼까요?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라고요. 와, 현대로템은 어마어마하게 빠졌네요. 그죠? 이렇게 빠졌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빅텍도 한번 볼까요? 빅텍. 아이고, 빅텍. 자, 빅텍. 예, 쭉 빠졌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타점을 잘 잡자는 거. 지금 방산주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방산주 이제서야 전투기 날아다니고 항공모함 가서 진입하고 있고 또 해병도 가고 있다 이러니까 지금 막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데 무슨 방산주로 들어갑니까? 이제는 전쟁이 막 진행이 빵 되면은 이제는 팔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못 잡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좀 긁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방송을 긁는다는 게, 이제는 확실하게 머릿속에 콕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거죠. 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제발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메모를 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내가 단타를 치고 싶다. 굉장히 그런 거 있죠. 단기 테마의 가능성이 높다 해서 들어가서 수익 내고 또 어떤 적절한 시점 나오고 이거는요 정말 아니 왜요? 단기 투자하면 안 됩니까? 해야 되죠. 해야 되죠. 테마주 들어오면 해야 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수익 잘 날 수 있다면 충분히 해도 되는데 문제는 물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저평가 안정적인 종목 그리고 수익을 나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서 극대화돼서 그 기업을 이제는 어떤 고점에 이르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저는 안정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투자 활동을 하면서 가장 그게 명확하고 가장 정확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때에 따라서 빨리 잘라내기도 하죠. 단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 콕 집어넣고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까먹지 마세요. 전쟁 전, 그리고 긴장이 고조가 돼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때 방산주를 사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어떤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 위주로 사시면 되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런 종목을 사는 거죠. 사놓고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그러면 물론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군데도 발발하지 않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런데 내가 그 긴장이 너무 고조가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름의 수익을 얻고 싶다 했을 때는 긴장이 막 고조가 많이 되고요. 또 전쟁이 막 진행되기 일보 직전이다. 자, 그때는 방산주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것도 오래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빵 터져가지고 이제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나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이제는 매도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끊어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가지고 전쟁이 100년, 1000년에 일어날 겁니까? 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3일 만에 끝난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방산주는 안 하죠? 그렇죠. 바로 테마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테마가. 그렇잖아요. 왜 꼭 이란과 지금 전쟁이 되었으면 방산주를 합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지금 엊그제도 8,000명 가까이 사상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휘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전쟁 전에는, 방산주는 전쟁 전, 긴장이 고조가 굉장히 고조가 될 때, 긴장이. 그리고 전쟁이 이제 목전에 이제 거의 다 왔다. 곧 터질 것 같다. 라는 그 시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이제, 어떤 전쟁이 막 시작되고 또 미사일 쏘고 그럴 때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셔야 될 점이다. 그 부분을 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맥상통하죠. 어쨌든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선반영하기 때문이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있잖아요. 지금 이란은 해즈무르 해협이죠. 해즈무르 해협에서
아무래도 많은 유저선들이 뭐 200척이 넘는다고 그러죠. 지금 대기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배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 전쟁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유가잖아요. 그죠? 석유와 천연가스의 운송입니다. 이게 걸려있는 부분이거든요. 중동전쟁은. 아무래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와 천연가스 값이 막 천정무지로 올랐다 내렸다 막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뭐 S-오일이라든지 뭐 GS 칼텍스입니까? GS도 있고 또 늘 테마 석유하면 오는 흥구석유, 그리고 중앙에너지버스인가, 에너비스인가 있죠. 자, 그 종목들은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아무래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 긴장이 고조가 되는 지역이 중동이다. 뭐 이란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카타르 있고 많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이 그런 중동 지역이다 했을 때는 석유와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주가 또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방산주도 뭐 테마를 탈 것이고 이제 곧 전쟁이 발발할 것 같다. 그 시점에 에너지주. 근데 그게 지역이 중동이다. 그럴 때는 에너지 관련주도 테마가 당연히 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 전에는 방산주와 중동 지역이다. 자, 그랬을 때는 에너지주.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붕괴, 침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이제는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면 뭐 3차 대전이니 이런 말들도 나오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세계적인 정세가 불안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그랜드급 자금들이요 안전자산으로 어떻게 해요?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전자산으로. 그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뭐 안전자산은 달러도 있고 뭐 엔화도 있지만 어디로 많이 이동하죠? 금으로 많이 이동하죠. 그래서 금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조금 이 테마를 탈 수가 있습니다. 뭐 엘컴텍이라든지 IT센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금 관련 종목도 뭐라고요? 종전이 아니라 전쟁 발발 전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꽝 터지면 전부 다 안전자산으로 꽉 몰리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치솟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값이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영향도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금 사재기를 하고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여력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금값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100%는 아닙니다.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금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뭐가요? 달러의 지금 금리가 인하를 지키고자 했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아무래도 반대로요, 인하는 물 건너간 것 같고 동결이나 인상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자, 그 여파도 있고요. 또 전쟁의 이제는 끝물에 다다랐다는 것을 시기적절하게 알려주는 거일 수도 있고요. 중국의 영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랜드 자금들이 이제는 달러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발생할 수 있으니, 그죠?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당분간은 차후에는 또 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만 일단 뭐 3월달 4월달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금값이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 금도요 전쟁 전에 사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전쟁하는 아무래도 위기 상황이니까 몰릴 수 있는데 가장 안전한 게 바로 아무래도 금이겠죠, 금.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전쟁이 막 지금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런 수입과 수출이 어떻게 됩니까? 원활하지 못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류상의 차질이, 운송의 차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방송 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또 급등을 해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남해하, 조비 같은 이 비료 있잖아요. 비료. 그리고 뭐 사료, 가축들 먹인 사료, 뭐 대표적으로 한일 사료 이런 종목들이 있죠. 또 경농이라는 농업 관련주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먹는 거, 그죠? 먹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비료나 식량의 굉장히 이제 중요성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지금은 많이 둔화가 됐지만 북한이 미사일 한 번씩 쏘잖아요. 그럼 마트에 라면이 동났습니다. 물하고. 그만큼 사재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식량을 비축하고 물도 비축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초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전쟁 전에는 전쟁이 발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을 때는 비료라든지 그죠? 식량을 농산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식량과 관련되어 있는, 예전에는요 자급자족 관련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량과 관련되어 있는 남해학이나 조비, 그리고 한일 사료, 그리고 또 물, 라면 뭐 이런 것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전쟁 전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움직입니다. 테마를 좀 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전쟁 전에는요, 전쟁 전에 매수해야 될 것은 방산주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전쟁이 긴장이 고조가 되는 지역의 중동이라 그러면 에너지 관련주가, 전쟁 전에 움직이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과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이고요. 물론 금값 자체도 오르겠죠. 그리고 식량과 비료 관련주들이 전쟁 전에 움직이는 가장 전형적인 테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을 정리 한번 해보자면요, 방산주로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또는 LIG 넥스원, 빅텍, 그리고 현대로템, 뭐 풍산,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고, 종가 호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로서는 뭐 SO일이라든지 GS라든지 홍구석유 또는 뭐 중앙에너비스입니까? 예, 이런 종목들이 조금 테마를 탑니다. 그리고 금 관련주는 엘컴텍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IT센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과 관련되어 있는 비료, 식량, 비료는 남해학, 뭐 조비, 그리고 사료는 한일 사료, 그리고 뭐 라면과 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예전에는 뭐 오뚜기 햇반이 있었죠. 그 관련주들도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쟁 전에 여러분들이 구성될 수 있는 테마를 말씀드렸고요. 전쟁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지금요, 엊그제인가요?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이 움직였잖아요. 한번 볼까요? 차트를.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전쟁 후에 아무래도 재건주가 재건을 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대우건설 한번 볼까요? 자, 대우건설이 그 오랫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타던 게, 그죠? 예, 뭐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것은 2월 말까지는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죠? 3월 이후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는 또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대우건설이 어마어마하게 예전에 정말 애먹였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진짜 오래된 종목인데요. 현대건설도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도 이제 올랐다가 이제 주춤 흘러내리고 있죠. 자, 이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이건 그냥 막 종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콕 집어넣으시고, 저는 추천하는 것은 대우건설보다는 현대건설을 더 안정적이니까 추천하는데, 뭐 대우건설도 나쁘진 않는데요. 일단 전쟁이 끝나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건설주, 재건주라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인프라를 복구하는 관련주로서 우리나라의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실제로 직접 가가지고 그걸 한다? 물론 뭐 가능성이 뭐 제로는 아니죠, 그죠? 뭐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주를 해가지고 재건하러 들어간다? 진짜 그거는 확률적으로는 낮습니다. 그런데 테마주는 움직인다는 거죠. 테마주는. 그래서 전쟁 후에 재건주 하면은, 뭐 우크라이나 지금 뭐 러시아도 있지만 재건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실 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그냥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압축하고 축소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 밥캣입니까? 그런 종목도 있고요. HD 현대 건설기계, 아무래도 장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죄송합니다. 재건 관련주는 그런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재건주로 많이 엮입니다. 그냥 재건주는,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재건주는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실 때 뭘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현대건설의 가중치를 조금 더 두고 싶다. 왜냐하면 더 안정적인 기업이니까 그래 말씀드리는 거고, 대우건설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요. 여러분들 예전에 코로나 기억나십니까? 2020년 3월 27일 날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가장 최저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물론 뭐 그때 우리가 지금 뭐 맞았던 그 뭡니까 백신들 문제가 지금 이제서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지금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은 반응들이 일어나고요.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백신의 효과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일반인들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그런 부분을 잘,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많이, 그때 수익을 했던 게, 이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말했던 종목은 아니고요. HBM이었죠. 그죠? HBM. 제 주변 분이 굉장히 큰 수익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셨던 분인데, 그 투자에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대한항공을 이야기했죠. 왜냐면, 코로나 때 해외에 뭐 집합 자체를 못 했잖아요. 집합 자체를 못 했는데 어떻게, 그죠?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죠. 그죠? 다 봉쇄당했잖아요. 공항 입국 컷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가 끝난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비행기가 뜨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여행 가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항공기에 몸을 싣고 여행을 다니시겠죠. 그래서 대한항공을 강력 제가 추천을 하게 됐었고 이제 또 뭐였어요? 여행사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제가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죠. 논리적으로 지금 우리 중동끼리 거의 막혔고 지금 비행기 타면 무섭잖아요. 뭐 그 근처도 안 가는데도 그냥 왠지 무섭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행사라든지 항공사가 이제는 전쟁 후에는 다시금 제자리에 돌아가지 않겠나.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뭐 볼까요? 왜냐면 지금 뭐 기름이 그죠? 원유가 안 들어오니까 항공사는요 가장 큰 원가가 유류값입니다. 유류값, 항공유값이죠. 그게 원가에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거든요.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은 떨어질 것이다 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떨어졌었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떨어졌다가 일시적 지금 반등은 일어났는데 이제는 전쟁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래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는데 일시적 반등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 후에는 아까 재건주에 대한 건설사도 여러분들이 머리에 콕 집어 넣으시고요. 항공사 그리고 여행사까지도 여행사 한번 볼까요? 뭐 하나투어를 한번 볼까요? 하나투어. 예, 푹 떨어졌죠? 전쟁. 근데 다시 일시적으로 약간 반등을 했는데 또 이제는 전쟁이 완화가 되고 이제는 뭐 종전이 된다 하면 다시금 제자리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 후에는 첫 번째는 건설사, 두 번째는 지금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니까 그죠? 석유에 문제가 있으니까 항공사와 지금 여행 이런 것을 못 가니까 여행사들이 다시금 반등을 해서 제자리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 전과 전쟁 후에는 전쟁 관련주지만 지금은 전쟁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이번 주가 가장 고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이 아니라서. 자, 근데 트럼프의 협상을 하는 그런 뉘앙스, 언론에 던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지막 단계에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주 고비가 지나가면 점차적으로 완화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충동치를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충동치를 하는 게 트럼프의 지금 작전이지 않겠느냐. 이란 내의 강경파와 협상파 사이 간에 분열을 조장을 하면서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죽는다라는 게 득세하기를 지금 유도하고 있겠죠. 그래서 협상 마지막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먼저 선제 타격을 날렸죠. 뭐를요? 예, 전력 시설을 다 초토화시키겠다. 그러면 블랙아웃. 완전히 뭡니까? 이란은 그냥 뭐 끊임없는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강조하면서 강경파와 어떠한 협상파들을 분열을 조장하는, 예, 그 조장하기 위해서는 그 카드를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출구 전략을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하는 게 아닌가, 트럼프는 그렇게 봐지는 국면에서. 그렇다면 전쟁이 아무래도 소강 상태로 빠지든지 이제는 완화가 되든지 종전이 되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이 뭐 천년 만년 계속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트럼프는 알아요. 이전에 미국이 참가했던 전쟁, 그리고 그 수많은 돈을 퍼부었지만 철수했던 아프가니스탄, 그걸 알아요. 전쟁은 오래 끌면 끌수록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요. 정치적인 입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출구 전략을 세워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전략을 이제는 펼치고 있다. 그 이전에 물론 뭐 펼치고 싶었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협상이 마무리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카드겠죠. 그렇다면 이 전쟁이 이번 주에 끝난다고 그러면 트럼프는 입지가 살 것이고요. 출구 전략이 완전히 마련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제는 호주머니 해협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것들이요. 이제는 유가가 안정세로 다시금 60달러 선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전쟁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또 수많은 희생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이 시민들이 많이 부상을 당하든지 또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전 세계로 경제가 둔화되는 것도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흔들릴 건데 특히 제가 지금 오늘은 좀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아무래도 전쟁 관련돼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뭐 포인트는 전쟁 후, 전쟁 후, 지금은 전쟁이 이제는 전이 아니니까 전쟁 후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은 건설주와 이걸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건설주, 현대건설 대우건설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지금 고점에 올라와서 다시 지금 장 종료되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항공사와 여행사도 이제는 제자리 찾아가지 않을까. 예, 그 부분이 핵심이고요. 전쟁이 이제는 끝나갈 수 있다.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은 이제 지금 트럼프가 SNS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놓는 이야기들과 지금 이러한 사항을 제가 면밀히 지켜보면 충분히 이제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고 이제 소강 상태든지 아니면 종전적으로 협상으로 타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진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을 이제는 전쟁 후에 갈 수 있는 종목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건설 관련주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항공사, 특히 항공사라든지 여행사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럴 기미가 충분히 보인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는 어쨌든 빨리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출구 전략을 세우려면 빨리 협상을 해서 이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 해병도 보내고 공수 8위 공수 사단도 보내고 뭐 지금 뭐 일본에 정박 중이었던 그 뭡니까 뭐죠? 강습 상륙함입니까? 뭐 하여튼 항공모함과 비슷한 그죠? 거기에는 육해 공군이 다 있죠. 강습 상륙함입니까? 강습 상륙함. 자, 어떤 그 배가 지금 뭐 거기에는 해병대가 뭐 2,000명에서 2,500명 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도 날아가고 노스캐롤라이나입니까? 거기서도 지금 뭐 날아가고 있고 그래서 거의 뭐 한 8,000명 정도가 이제 중동 지역에 미군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 협상 카드일 거예요. 아니면 우리 뭐 진격한다. 그렇게 봐줘야 되겠죠. 근데 뭐 육군이 진입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어느 일정 지역을 어떻게 뭐 점령하는 그 정도지 전반적으로 뭐 전면전을 펼쳐가지고요. 이란을 초토화시킨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전면전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라크 전쟁처럼 쭉 뭐 육군이 밀고 나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일정 지역 특히 뭐 호주머니 섬 일대 주변 섬이라든지 지금 석유 배관 그게 지나가는 그 섬 있잖아요. 예, 그 섬을 점령하기 위한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란 본토에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육군이 공격을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고 그럼 완전히 그냥 막 또 수십 년 지나가겠죠.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질 거기 때문에 트럼프는 절대로 그걸 용인하지 않고요. 생각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는 전쟁이 소강 상태나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가가 안정이 되고 환율도 다시 지금 1,500원대로 올라왔는데 다시금 떨어져서 안정권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냥 이제는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 전쟁에 대한 충격이 이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지금 삼성전자 18만원 19만원 또는 20만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죠? 많이 불안하시겠죠. 자, 그래서 뭐
저희들은 뭐 아주 저점에 뭐 들어갔으니까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자, 오늘은 뭐 다소 조금 오르긴 올랐네요. 1.83% 정도의 삼성전자가 올랐네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코스피하고 물론 당연히 똑같겠지만 이 라인대에서 지금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삼성전자는 너무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무리하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지금 전쟁이 발발한 그런 상황에서 조정을 받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조정을 받는 것은 오히려 더 상승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다. 그죠? 하나의 어떠한 방법론이 있다면, 뭐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조정받고요, 조금 더 옆으로 좀 돌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20만원 조금 넘긴 상태에서 옆으로 돌리면 좋겠는데, 그 상태에서 옆으로 돌리다가 다시금 추진력을 얻고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 주잖아요. 삼성전자 1분기 또 배당락이 이번 주 언제입니까? 3월 27일인가요? 자, 그때 발생을 하네요. 자, 이번 분기 배당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삼성전자는요, 작년 12월 4분기, 그죠? 이번 3월에 주주총회를 했잖아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배당금이 4월 달에 나오고요. 4월 한 20일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는 또 언제 나옵니까? 그죠? 5월 달에 또 배당금이 또 5월 20일경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0일경에 작년 4분기 배당금, 또 5월 20일경에 올해 1, 4분기 배당금, 요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이 이제는 곧 한 10일 정도 지나면 또 삼성전자 올해 1분기 실적이 보고가 됩니다. 자, 그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많은 뭐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과 추가 계약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AMD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죠? 테슬라도 그렇고. 물론 뭐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뭐 반도체 칩 공장을 팹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물론 지금 자리에서 만족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매도를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단 의지대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지, 누구 말 듣고 참고는 해야 됩니다. 참고는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성장을 위해서. 그러나 그 말을 고지고대로 100%,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고지고대로 100% 다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판단하심에 있어서 조금의 어떤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 대략 1시간여 동안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모레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안정세로 이르길, 그리고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여러분들이나 나나 두 손 모아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요 2주 만에 했는데 오늘은 조금 방송이 길었네요. 예,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저희 무스TV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4일이었습니다.